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대한민국의 총선거와 또한 내년도 미국 대선이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여러분들은 내년도 총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하며, 나아가 내년 총선은 단순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 세력들과 북한의 공산당, 중국몽을 꿈꾸는 공산당 세력들과의 싸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지금 현재 내년도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소식들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윤석열 정부가 최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윤석열 정부 최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잘못됐다라는 그 범주가 무엇이겠습니까? 되돌아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또 당선될 당시 2016년 그 전에 어떤 구호를 캐치프레이즈로 썼습니까? 이 어게인 아메리카, 다시 말하면 이 미국과 또 전 세계 좌파 진영들을 포함시킨 딥스테이트들을 대청소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그동안 미국의 이 딥스테이트 세력, 물론 여기는 조지 소로스나 빌 게이츠, 또 중국 공산당도 거대한 커넥션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아가 로마 교황청도 딥스테이트 세력들과의 연관이 있죠. 미국 정치계에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제일 많은 게 어디입니까? 미국의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을 접목고 있는 미국의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과 또한 전 세계의 딥스테이트 세력들과의 커넥션을 무조건 드러내겠다. 얼마나 많이 드러냈습니까? 그래서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도 초창기에는 북괴 김정은과 꿍짝꿍짝 하는 것 같아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동안 운둔의 김정은이를 글 밖으로 끌어내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정은을 끌어낸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자,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이를 글 밖으로 끌어내서 본질적으로 김정은이는 트럼프 만나기 전에 누구랑 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까? 당시에 김정은이는 중국과 함께 원산 관광지구 사업, 또한 삼지연 관광지구 사업, 또한 평안도 지역의 온천 관광지구 사업 등 북한 내에 있는 여러 관광지 사업을 중국하고 하려고 했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주겠다, 엠바고 뉴스지만 중국에게 땅을 팔면 너희는, 북한은 앞으로 큰일 날 수가 있으니 트럼프 회사가 도와주겠다라는 엠바고 뉴스. 물론 싱가포르 하노이회담이 보면은 비핵화 실패한 거로 끝났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김정은에게는 어떤 이미지를 줬다? 데드라인을 놓으면, 레드라인을 놓으면 뭐 하겠다? 가차없이 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죠. 자, 그 이후에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정책이 뭡니까?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다듬고 다듬었던 인도태평양 전략, 아베 신조의 이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강력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강화시켰습니까? 당시에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 공산당의 이 해상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중국 공산당 시진핑의 1대1로의 브레이크를 건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이었죠. 그 인도태평양 전략에 근거하여 당시에 국방 수권 법안에 예산을 얼마나 많이 태워놨으며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인도태평양 각 나라들의 연대를 만든 게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게 뭐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초지일관 미중 무역전쟁에서 핵심을 집은 게 무엇입니까? 중국 시진핑 당국을 향해서 중국은 이 통화량을 달러와 미국 채권을 빨아들이듯 사들이면서 뭐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중국 위원회를 정말 뭐 미친 듯이 찍어내는 환율 조작국이다. 두 번째, 중국 시진핑 정권은 뭐다? 한마디로 전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체의 기술을 싼 값에 사오는 기술 도둑들이다. 원천 기술 도둑국이 바로 중국이다. 세 번째, 북한의 핵 문제는 중국 때문에 더 강화된 거다. 그러면서 사실상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은 뭡니까? 중국 공산당이 해체가 돼야 북한 핵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거며,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김정은과 중국 공산당을 압박했던 게 미중 무역 전쟁의 표면적인 거고, 실질적인 이 군사 동맹은 다 트럼프 대통령 때 만들어 놨었죠. 우리가 오늘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것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산도 이미 다 몇 년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만들어 놨죠. 여기서 당시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또 미 국무부의 인도 태평양 관련 법안,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자, 조 바이든도 어쩔 수 없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계승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좀 정리해 보자면,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미국의 민주당, 어떤 세력들입니까? 미국 민주당도 대한민국의 민주당 못지않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포퓰리즘, 얼마나, 또 이 조 바이든 되고 나서 지금 미국 얼마나 나락을 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단 하루 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단 하루 만에 나는 스탑 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과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뭘 봐야 합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뭐 때문에 지금 폴란드도 그렇고 나토, 독일도 왜 젤렌스키 대통령 욕하는 겁니까? 감사함을 모른다라는 거죠. 자, 뭐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세는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이때까지 많은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시대에 많은 압박 정책이 있었죠. 그러나 이때까지 북한의 핵 성공한 정책이 없습니다. 육자회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본 거는 뭐다? 중국 공산당을 해체시켜야 북한 김정은이가 망하겠구나. 이건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와 조 바이든의 미국 민주당 뭐 반중 하는데 제대로 된 반중합니까? 못하죠. 할 수가 없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뭐 저의 어설픈 주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야 북괴 김정은을 또 중국 공산당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라집니다. 다행스러운 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세계 시민이라는 표현, 또 자유라는 표현, 그 이후에 중국에 가지 않고 나토에 가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또 나토에 갔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정부에게는 더 좋은 호재가 되면 됐지, 이 절대 나쁜 악영향이 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